윤석열 정부 취임 한 달을 맞아 문화유산 환수 분야의 새로운 변화에 불교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다 차원 높은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청와대 미남불 환지 본처에 대해 제대로 된 보존에 우선 집중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불교 명상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일깨우는 대종법석이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펼쳐집니다. 법회를 마련한 불교 상담개발원은 자살 예방 민관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만해 스님의 민족불교 수호 정신을 기리는 학술 행사가 재단법인 선학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수원 봉영사에서 수행자의 계율 실천과 생활윤리를 주제로 연수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한 달을 맞아 다양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되찾고 굳건히 다지는 문화유산 환수 분야의 새로운 변화에 불교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다 포괄적인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 등 새 정부 정책 과제 속에서 이른바 한 차원 높은 해외 반출 문화유산 환수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기획보도 그 첫 번째 순서로 문화재 환수 분야의 주요 과제를 박준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입니다. 문화 분야를 다룬 62번 항목을 보면 재화 개념이 강한 명칭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국가유산은 그간 사용해왔던 유물의 재화적 의미를 강하게 간직한 문화재라는 과거 명칭 대신에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이란 새 명칭으로 변경 확대하여 현재 법령 정비가 진행 중인 국가유산 체제는 가치 높은 유물의 경우 그야말로 수치로서의 판단 기준을 뛰어넘는 역사성과 일체감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문학의 원로들은 국가유산 체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정부가 이른바 더 넓어지고 깊어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문화재 당국의 정책 전문성과 예산.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면 대통령 직속으로 그건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재를 총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성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해마다 국정감사 때면 질타를 받는 해외 문화재 환수에서의 이른바 빈약한 성과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전향적인 조직과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 찾아왔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부의 올해 예산이 7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예산의 2%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2% 정도까지, 그러니까 12조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해야지 우리가 문화와 관련된, 우리 문화재와 관련된 뭐 연구나 그다음에 리서치나 아니면은 이 백제금동 보살입상처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진짜 중요한 문화재로 환수하는데 국가가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도난 등으로 나라 밖을 떠도는 우리 문화재는 21만여 점. 그중 44%에 해당하는 9만 4천여 점은 바로 옆 이웃나라 일본에 흩어져 있습니다. 1945년 광복 후 21개국에서 만여 점을 되찾아왔지만 대부분 국가 개인 간 협상이나 기증받은 것들로 구입을 통해 돌려받은 문화재는 800여 건에 불과합니다. 국보급 유산을 중심으로 빼어난 유물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엄혹한 상황에서 헐값에 넘겨졌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개인 소장자로부터의 구입을 통한 환수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소장자의 세대 교체가 도래한 요즘은 선대가 수집한 문화재를 후대가 거래 시장에 내놓는 상황도 빈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새로운 문화재 환수 환경에 대응해야 할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의 역할을 주목하게 하는데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문화재청장으로 임명된 최응천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의 시선이 쏠립니다. 최응천 청장은 국내의 대표적인 불교 미술 전문가인데다 임명 직전까지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을 이끌며 유출된 해외 문화재를 이른바 환지 본처하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국 최초로 조각가 자코메티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조각 미술의 조예가 깊다는 점도 문화재 당국의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도 국립중앙박물관의 불교 문화재를 활용해 문화외교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국가는 하나의 아주 낮은 단계의 국가로 이렇게 전락해버리지, 높은 단계의 국가로, 즉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거죠.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거죠. 문화유산의 가치가 그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국가유산 시대. 문화재 환수 분야도 달라진 모습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청와대 개방 후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청와대 미남불 환지 본처에 대해 제대로 된 보존에 우선 집중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 청장은 불교계의 의견과 여론에 따르겠다고 밝히며 해외 문화재 환수에 대한 강한 의지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새 정부의 초대 문화재청장에 임명된 후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찾은 첫 공식 방문입니다. 첫 환담의 화두는 새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청와대 개방과 이에 따른 미남불의 환지 본처였습니다. 원행 스님은 문화재가 제자리로 가는 것도 좋지만 아픈 역사 또한 의미 있을 수 있다며 현 자리에서 우선 보호에 집중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문화재가 제자리로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역사성이나 또 여러 가지 의의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앙박물관에 지금 국립박물관에 그 중앙에 탑들이 지금 밖에 야외에 북부로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원래 자리에 있던 것들 용산에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듯이 청와대도 이제 이미 일정 때에 그런 사정에 의해서 모셔왔기 때문에 제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청와대 개방 후 미남불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환지 본처 논의의 출발점은 우선 불교계 의견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은 뭐 이제 시민단체를 떠나서 모든 게 이제 그 불교계의 의견을 따라야 되고, 저희들 입장은 불교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중지가 되고 그것이 여론이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가 먼저 그걸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첫 환담은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 등 전통 불교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환담을 마친 최 청장은 해외 문화재의 환수에도 주력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현지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이사장으로 할 때도 늘 그 염두에 뒀던 것이, 정말 환수할 수 없는 것도 꽤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현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청에서도 환수와 함께 활용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청장은 환담에 앞서 지난 4월 국가 지정문화재가 된 조계사 목조열의 좌상의 보물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종립대학 출신의 불교미술 전문가를 문화재청장으로 발탁한 새 정부가 해외에 있는 성보문화재 환수에 있어서도 전환점을 이룰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네팔 재건복구 사업 점검과 신규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현지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1화 스님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재건복구가 완료된 루브후 중등학교와 마헨드라 중등학교 두 곳을 방문해 완공된 시설을 점검하고 준비해간 학용품과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2015년 네팔 대지진 직후 긴급 구호단을 파견해 5천여 가구의 생필품과 쌀, 식료품 등을 지원하며 재건복구를 도왔습니다. 이어 복구 사업이 마무리된 지난 2020년 방문을 계획했다가 코로나19 속에 일정을 연기한 뒤 이번에 현지 점검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네팔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해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불교 명상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일깨우는 대중법석이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펼쳐집니다. 법석을 마련한 불교 상담개발원은 자살 예방을 위한 민관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까지 BBS TV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조계사 명강사 남전 스님. 온 오프라인에서 현대인들의 마음 챙김을 도우며 이 시대의 힐링 멘토로 떠오르고 있는 선업 스님. 부처님 생명 존중 사상의 가치를 일깨우는 대중설법에 두 스님이 법사로 나섭니다. 불교 상담 개발원이 마련한 생명살림법회. 지구촌 마음수행법인 불교 명상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자살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계에서, 특히 불교계에서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생명존중 캠페인, 생명존중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살림 법회는 오는 7월 초쯤 서울 조계사 법석을 시작으로 강남 봉은사와 수원 복령사, 부산 범어사 등 4곳에서 펼쳐집니다. 사무량심과 화두명상, 기도, 연불명상, 움직임 명상 등의 강의가 한 달에 한 번씩 넉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이뤄진 이 법회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자살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생명의 가치 회복을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바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상담개발원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는 자살 예방 사업 프로젝트 자살 유가족 위로 법회를 7월 5일 열 예정이고 8월 20일과 21일엔 서울 금선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불교 상담개발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시행하는 이 같은 생명 존중 사업을 적극 홍보해 불교계 자살 예방 활동 영역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생명 존중 사상을 널리 펴는 것이 저희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저희 BBS의 설립 이념과도 꼭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교 상담개발원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생명살림 법회에선 부처님 생명 존중 사상의 가치를 담은 수준 높은 명상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78주기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만해 스님의 민족불교 수호 정신을 기리는 학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어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만해홀에서 만해와 시무장을 주제로 만해 스님 78주기 추모 학술제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장 법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는 29일 만해 스님 기일을 앞두고 이어지는 다양한 추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작년 78주년은 어려운 사람은 옳은 길을 위하여 칼날을 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사랑합니다. 이 만해 스님의
시의 구절을 주제로 하여서 만해 스님의 숭고한 삶과 그리고 정신을 기리고자 만해 추모 사업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만해 한용운의 만년과 시무장이란 주제로 진행된 논문 발표에서 법진 스님은 스님의 시무장 생활 10여 년 역시 불교 포교와 대중화의 연속적 발걸음이었다며 시무장에 관한 딸 한영숙 씨의 육성 증언 녹취록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논평에 참여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경집 교수도 만해 스님이 불교지 속간, 문예 창작 등의 활동을 이어간 시무장 시절은 시대를 관조하며 한국 불교의 방향을 제시한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선학원은 오는 18일 만해 예술제와 29일 만해 추모제를 연이어 개최하며 만해 스님 추모 열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계종 진여원이 부산 북구 현충 근린공원에서 호국 영령 위령제와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시작으로 육법공양과 헌화, 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정각스님은 추도 법문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세상은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해 국가와 민족을 지켜낸 호국 영웅의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여원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6월 진여 호국 영령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부산 현충공원에 호국 영령 추모비를 조성했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복령사에서 계율 실천과 수행자의 생활윤리를 주제로 한 스님 연수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강연에선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시대상 속에 불교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럴수록 수행의 근본이 되는 계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한 도서관에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스님들이 모여 진지한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수행도량 수원 복령사. 매년 복년사에서는 스님들의 전문성과 전법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율과 불교 윤리를 주제로 3일간의 연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복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변화를 거듭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무엇보다 계율을 수지하는 것이 기본이 됨을 강조했습니다. 입적하신 은사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계율을 수지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사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가 위상의 회복과 불법의 홍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율을 수지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수교육 첫날엔 수행 공동체와 율장의 생활윤리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계종단 최고계사인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의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무관 스님은 무명에 의해 생겨난 욕망의 제거는 승가의 공동체적 의무라며 수행의 첫 번째 덕목을 계율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단에 선 문경 한산사 용성 선원장 월암 스님은 무생계에 의한 불교적 삶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현대 소비 문화와 소욕 지족의 삶에 대해 설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추가로 진행된 강연에서 월암 스님은 현 시대에 적합한 불교적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복년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은 승가의 작법과 수행자의 윤리를 주제로 생활 속 일어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스님들이 생활하시면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서로가 다치지 않고 서로가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스님들이 익히는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작법이라고 하는 율장의 한 파트를 가지고 주로 다뤘습니다. 코로나19와 국제전쟁 등
급변하는 사회 소용돌이에 적응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계. 이번 연수교육은 수행의 근본이 되는 계율의 올바른 실천, 즉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결국 모든 해법의 중심에 있음을 전달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세계불교 태권도 총연맹이 대한태권도협회와 손을 잡고 국기 태권도를 활성화하고 홍보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세계불교 태권도 총연맹 김욱한 회장과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 등 관계자들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증명법사 스님 등이 함께한 가운데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양측은 태권도 정신과 불교 사상을 접목해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각종 대회 홍보와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한태권도협회는 세계불교 태권도 총연맹의 경기와 해외 사업을 후원하고 포교 활동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양측의 협력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다지는 태권도 정신과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접목해 세계인들에게 수준 높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목표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세계불교 태권도 총연맹은 오는 9월 3일 서울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세계불교 태권도 오픈 대회를 온오프라인 병행 대회로 펼치기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세계불교 태권도 총연맹 김문섭 고문은 이번 대회는 불자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대회 속에서는 불자 제적 사찰각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대회 이후에도 불자 제적 사찰각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스리랑카 이주민들의 신행 공간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국가보도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 국민들을 돕는 필수 의약품 보내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한국 스리랑카 불교교류 총괄 책임자이자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키띠 테로 스님은 호소문을 내고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필수 의약품 지원이 시급하다며 한국 불자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담마키띠 스님은 스리랑카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 무엇보다 의약품 부족으로 스리랑카 국민들이 수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하위하라 사원은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모연을 시작했는데 병원불자연합회를 비롯한 한국 불자 의료인들의 도움이 이어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